오랜만입니다. 예, 잘 다녀오셨나요? 네, 뭐, 그러게요. 저희가 이번엔 좀 할 게 별로 없네. 뭔가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다를 건 없어가지고. 오늘은 딱히 프리쇼할 건 없는 것 같고, 오늘 참 이제 맥미니로 처음으로 지금 이제 맥북 프로를 지금 잠깐 넣어놨거든요. 맥미니를 이제 약간 메인으로 한번 써보고자 이렇게 지금 다 셋업을 했는데, 내일 이거 관련해서 디에디트 촬영도 있어요. 이제 뭐 아이패드를 이렇게 원격으로 해서 일한다 그러니까는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셔갖고 지난번에 사실은 금요일날 녹화를 하려고 다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맥미니가 집에서 커널 패닉이 나는 바람에 아이고. 촬영 물리고 내일은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와, 한 두 달을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안 그러다가 원래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뭐, 그쵸. 이게 데모의 법칙이라고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좀 이번엔 좀 심각했어요. 네.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먼저 나갈까요? 아니면 유튜브가 먼저 올라올까요? 그걸 모르겠네. 아직 이번 주가 지금 되게 바빠요. 사실, 한 주 더 미룰까도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스위치 2 다이렉트가 다음 주고요.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 이미 뭐 나올 거 다 나왔겠지만, 그리고 또 뭐 있니? 서울 모빌리티 쇼가 이번 주고요. 저는 미디어데이 참가를 하게 돼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애플 이제 iOS 18.4가 나오죠. 그 말인즉슨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어 지원과 나이 찾기 얘기는 이따가 할 겁니다. 뭐 할 건디, 뭐 할 얘기가 있겠냐마는 뭐 아주 아마 근데 다룰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뭔가 좀 딥하게 얘기할 것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기는 해서, 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저 프리쇼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룰 게 별로 없어요. 주제는 별로 없지만, 뭐, 그래도, 너무 안 하면, 네. 너무 안 하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팔로업은, 지금 일단은 그 백도어 관련,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어디였니? 영국의 그 백도어 정책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심오한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좀 비슷한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나려다가, 네, 어찌 잘 봉합이 됐다는 그런 소식인데, 전해주시죠. 일단 프랑스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백도어 요구하는 법안을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여기 프랑스에서 이거 백도어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건 이제 마약 밀매를 잡겠다는 의도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법안이 나왔다가 이제 결국에는 프랑스 법원에서 이제 법안을 거부한 게 된 건데, 하원에서 암호화된 메시징 플랫폼에다가 백도어를 무조건 다 적용을 하겠다. 시그널이고 왓츠앱이고 상관없이 다 이제 정부에서 감시할 수 있게 요 백도어를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여기도 이제 난리가 났었나 봐요. 한동안 난리가 나가지고 시그널이 비슷하게 스웨덴에서는 백도어를 넣는다고 이미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그널은 우리는 이제 스웨덴에서 서비스를 안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국가마다 많이 쓰는 앱들이 있으니까 이제 빼겠다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프랑스 하원에서 이 법안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나 이제 디지털 단체들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 일단 프랑스에 있는 디지털 권리단체에서는 이거는 위험한 법안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를 하는 이유가 일단 활동가, 액티비스트, 그 다음에 뭐 기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범죄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 가정폭력, 뭐 이런 것들, 폭력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에는 암호화가 필수적이다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인정해서 하원에서 이 법안은 진행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법안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프랑스에서 거부를 하게 된 이유가 그쪽 프랑스 국민들 자체에서도 분위기가 이게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편을 들어주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요게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비슷하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백도어 요구가 나올 거고, 저번 거에서 저희 얘기했듯이 뭐 영국에도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결국에는 또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이든 이건 안 된다, 사생활 침해다, 뭐 이런 것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이게 좀 거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프랑스는 일단은 요걸 가지고 백도어 요구를 거부를 했는데, 지금 요 암호화 법안, 백도어 요구를 하는 국가가 저번에 했던 영국도 있고, 호주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게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아직 좀 더 봐야 된다고는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업이랑 또 이쪽 나라들에서 활동하는 뭐 시민단체? 이쪽들에서는 좀 적절히 프랑스 결정을 가지고 좀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뭐랄까요.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정도로 걱정스럽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뭐, 그러네요. 예,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좀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좀, 제정신인 사람들이, 잘 잡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니, 그쵸, 이게 사실 뭐, 결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뭐, 어느 쪽이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죠, 예. 자, 그 다음은, 007 시리즈 관련 팔로업이 있어요. 007 시리즈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잠깐 그때 얘기했을 때, 아마존이 저 창작권을 가져갔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원래 제작자였던 바바라 브로콜리랑 마이클 G. 윌슨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럼 이제 새로운 제작자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새로운 제작자를 찾았다는데, 이름이 데이빗 헤이만과 이제 에이미 파스칼인데, 이 두 분, 나름, 유명하죠? 예, 티점님? 그쵸. 일단 한 분은 스파이더맨 쪽. 예, 에이미 파스칼은 스파이더맨을 사실상 말아드신 분이고요. 네, 말아드신 분이고요. 그 다음, 딴 분은? 데이빗 헤이먼은 원래 뭐 하던 양반이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닌데? 저거잖아요. 해리포터 하셨던 분이죠. 해리포터에서 그린델월드. 예, 해리포터랑 아마 신동사 시리즈. 네, 신동사 그린델월드. 네네. 뭐 이거는 사실 이분 잘못은 아니었고요. 이걸 말아드신 거는 원작자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도 패딩턴은 좋았어요. 패딩턴도 했어요, 이분이? 네, 패딩턴도 했어요. 패딩턴, 그러니까 역량은 있으신데, 네, 외부적인 요인이 어쩔 수 없이, 네, 그랬던, 네, 하여튼. 바비도 했었다. 바비. 바비가 뭐죠? 바비요? 영화 바비? 갑자기 바비라고 하셔서, 바비? 뭐, 했는데, 그랬구나? 참 신기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다양한 프랜차이즈들을 하셨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예술성을 인정받은 영화들도 몇 개 있긴 있네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나. 화이트 노이즈도 이분이 하셨네. 이분은 괜찮은데, 저쪽 분이 좀 우려스럽죠. 그쵸. 저쪽 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네.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이 두 분이 제작을 한다고 할 때. 상당히 걱정되는데, 일단 왜 뽑았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예, 아마존은 확실히 유니버스를 만들고 싶어 한다. 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둘 다 그렇죠. 둘 다 유니버스 이런 거 관여하던 사람들이니까, 예. 할 것 같고. 하지만 왜 굳이 이분들을 데리고 왔는지. 데이빗 헤이먼은 이해돼요. 네, 데이빗 헤이먼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외부 위기 관리 이런 것도 좀 잘하실 것 같고. 조인 롤링은 못했지만. 네. 이제 커머 치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하긴 하시는데.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영국인이시죠? 네. 네, 그쵸. 네, 007의 헤리티지에서 영국인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좀 큰 그게 됐을 거고. 에이미 파스칼은 좀 의문스러운. 에이미 파스칼은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죠. 네, 일단 프로듀서 한지 이제 얼마 되셨더라? 20년 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이미 20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영화 쪽에서는 이제 소니에서 일한 게 제일 많이 흔히 알려져 있고, 그 이후로는 좀 논란이 좀 많기는 했어요. 이것도 외부적인 건가라고 하면 외부적인 거라고 말할 수야 있는데, 이제 이메일이 한번 털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력들이 좀 쏟아져 나왔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페이 관련해가지고, 뭐, 문제도 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들 가지고, 이제, 인종차별 논란도 좀 있으셨고,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이제 동업했던 분들이 좀 이렇게 좋게 말을 안 했죠. 당장 멀리 가지 않아도, 키위 파이기. 네, 그렇게 하죠, 뭐. 네, 예, 예. 일단, 사실 평가 중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투자자가, 돈 관리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기야 하지만, 일단, 그렇고, 일단, 소니는, 네, 에이미 파스칼을 해고를 했고요. 아마, 그게 해고를 2015년에 했을 거예요. 그러네. 공동 회장에서, 네. 네, 그게 해고를 당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 픽처스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들어온 건데. 관여는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일단은 해고를 당한 게 맞으니까. 네. 그래서, 좀, 글쎄요. 저는 아마존이 뭘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굳이 왜 파스칼을 골랐을까는, 007에서는 안 그러겠죠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좀 걱정입니다. 네, 이게 컨트롤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그나마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때는 케빈 파이기가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또 계속 나오는 소식이, 크리스토퍼 놀란 관련 루머가 계속 나오는데,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좀 가능성이 있나, 이게? 저는 그냥 이름만 한번 빌려주지 않을까 정도? 그때 맨 오브 스틸 때쯤은요? 네. 왜냐면 계속 이제 또 루머가 있었고, 관심이 계속 있다라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은 굉장히 광팬이래요, 본인이. 그래서 테넷도 약간 007에 대한 오마주로 만들었다. 왜냐면 테넷이 사실은 결국은 스파이 스릴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거를 베베 꼬았다는 게 문제긴 한데, 하여튼, 네, 스파이 스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007을 오마주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계속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 최종 편집권을 누가 가져가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불발이 된 건데, 왜냐면, 바바로 브로콜리는 자기가 이제 최종 편집권을 갖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논란은 아시잖아요. 누가 건드리는 거 싫어하죠. 네,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고 이러면 아마존 입장에서도 사실,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쵸. 이제 유니버스 만들어야 되니까. 유니버스 만들려면 처음에 이제 잘 닦아놔야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마 논란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미 전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다크나이트가 너무 잘 돼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DC가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유니버스로 만들어보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크리스토퍼 놀란이 노블 했거든요. 아마도 007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영화 감독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수도 있죠. 약간 원하는 거 그런 뭐라 그럽니까? 편집권 전체적인 컨텐츠 컨트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영화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익제큐티브 프로듀서로만 이름 올려놓고, 그냥 맨 오브 스틸 때처럼 그런 것도 되고.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잖아요. 계속해서 속필 만들고 이러는 거를. 좀, 다크나이트도 좀 어거지로 좀 억지로 만들었고. 왜냐면 사실, 배트맨 비긴즈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 유명한 감독은 아니었으니까, 논란이 본격적으로 뜬 건 다크나이트 하면서 뜬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원하시지 않았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냥 영화 하나만 만들고 딱 그렇게 빠지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일단
되면 그것도 좀 흠터레스팅하다? 물론 지금 당장 크리스토퍼 놀란 지금 당장은 이제 오디세이 만드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관련해서 뭐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그러고 이제 네, 또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 거에 대한 팔로우업이죠. 저 티점님. 네. 루니툰즈 얘기인데 코요테 대 에크미 요거는 이제 워너에서 공개도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넷플릭스가 우리가 살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만 있었다가 자존심 때문에 안 된 것 같죠. 자존심 때문에 워너가 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캐쳐 프로덕션이라고 그 영화를 몇 개 하기는 했어요. 뭐였지? 캐쳐 프로덕션이라고 영화 프로덕션이 있는데 여기가 얼마 전에 루니툰즈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요거 지구가 터진 날 요거를 이제 했는데 요걸 했으니까 이 김에 우리가 사면서 코요테 대 에크미도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제 협상 단계에 있고 요거까지 넘어가면은 일단은 코요테 대 에크미가 개봉을 할 수 있게 되겠다. 이거는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영화 배급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라 네. 요거는 그쵸. 이제 딱 사가지고 배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하다못해 OTT로도 풀리지 않을까. 저는 얘도 얘지만 배트걸이 진짜 걔는 진짜 딴 데다 팔지도 않을 거예요. 절대 안 팔 거고. 정말 끔찍한 경우에는 이제 몇십 년 있다가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런 영화들이 좀 있어요. 그 마블에도 뭐 옛날 판타스틱 4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로도 안 나오고 그냥 만들어 놓고 공개도 안 하고 끝난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몇십 년 있다가 이게 풀 버전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얘도 배트걸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가서. 참. 그래도 얘는 나와서 다행이다. 예, 뭐 그나마. 예. 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예, 그러네요. 자, 이거는 이거고, 이제, 고깃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사실 저도 자주 봐요. 유튜브 썸네일로 보면은, 아니, 이런 영화가 존재도 안 하는데, 혹은, 아직 제작도 시작 안 한 영화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예고편이 있지 싶었던 것들인데, 역시나, 네, 그런 거죠. 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많이 나오고 심지어 요즘 이미지도 되게 많잖아요. AI로 만들어가지고 보지 못할 것 같았던 영화의 후속작이라던가 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슈퍼맨 티저 트레일러가 뜨고 나서 바로 이제 또 합성해서 이제 뭐 다양한 영상들이 나왔어요. 뭐 프랑스 버전도 나오고 뭐 각자 뭐 자기가 생각하던 뭐 헨리 카빌이 섞이는 영화도 나오고 이제 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때 세 분이 나온 그거에 좀 감명을 깊이 받아가지고 이제 다양한 슈퍼맨들이 나오는 트레일러가 나오는 등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데드라인에서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했더니 알고 보니 요 AI 생성된 영상에 영화사들이 돈을 받고 있었다. 얘기가 있어요. 바이럴이군요. 아니요.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AI 영화 예고편을 이걸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이게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쪽에 그냥 수익을 갖다 바쳤다? 네. 영화사에서는 요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테이크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내리게 만들 수가 있는데 영상을 그대로 두는 대신 광고 수익의 일부를 내놔라. 너가 번 돈의 일부를 내놔라. 신종 그냥 일도 안 하고 돈 버는 거잖아. 결국은. 그쵸. 자동사냥이 된 셈인데. 그래서 요거 이제 예고편 나왔을 때 심지어 아마 제임스 건이 합성 영화판 나왔을 때 트위터에다가 되게 막 불쾌하다는 이모지 써가지고 트윗을 올리기도 하고 뭐
사람도 이제 영화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영화 배우들도 한번 크게 문제를 삼았죠. 뭐, SAG, 세그에서도 문제를 삼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AI 학습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몇 년 전에 시위도 일어났던 거잖아요. 아, 그죠. 뭐, 2020, 파업도 발생했고,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까지였을 거예요. 예, 뭐,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도,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학습을 돌리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도움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돌리지 않을게요. 쟤들이 돌리는 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아요, 막. 살짝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요거, 이제 이 영화 예고편을 만든 그 인도인을 이제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주로 올리는 이제 채널 이름이 스크린컬처라고 해요. 스크린컬처라는 채널의 주인이 이제 인도 분인데, 이분은 나는 절대 영상에다 오피셜이나 컨셉이다 라고 올리지 않는다. 대신 뉴, 퍼스트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문제가 될 여지를 만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쵸? 새로운 예고편, 첫 번째 예고편,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진짜는 아님, 뭐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요거 가지고 이제 영화사들이 연락을 해갖고 너 영상 내리든가 아니면 네가 번 돈의 일부를 내놓던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냈다라고 하고, 뭐 일부 영화사들은 그냥 그거 유튜브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는 이제 그 몇몇 영화사들이 이제 그게 걸렸어요. 특히 워너브라더스는 조회수 기반으로 돈을 받고 있고, 소니 픽처스도 이제 돈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요 스크린 컬처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예, 두 군데 다 이제 응답은 거부했다라고 하고요. 하여튼 뭐, 맞단 얘기죠, 웬만하면. 네, 그쵸.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도 글래디에이터 2 예고편을 이제 가짜 예고편에 대해서 돈을 받아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요거를 이제 영화사 계산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걸 저작권을 때려가지고 내려도 얘네들은 학습을 시켜가지고 또 만들어서 또 다른 걸 올릴 테니까, 그러느니 우리가 얘네한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이거 개봉할 영화니까 이거 그냥 홍보하는 셈 치자 라고 하고 가만히 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요 AI 영상 예고편에 대한 수익도 이제 우리가 가져감으로써 그냥 우리 용돈 벌이 정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 새로 나오는 예고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가짜 예고편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애니메이션 후속작 하면서 그 애니메이션에 뭐 야한 장면 넣는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뭐 일단은 네, 뭐 그들의 계산은 알겠지만 이제 요걸 가지고 또 재작년까지 냅다 싸웠던 배우 조합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요건 이제 또 그들끼리 또 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이죠. 결국은 참 지네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건데, 아니 뭐 결국은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대로의 약간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거대로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참 그러네요. 좀 씁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소식은 이거는 좀 큰 소식입니다. 바로 어벤져스 둠스데이 캐스팅이 발표가 됐죠, 이번에. 참 진짜 아유,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전해주세요. 그 며칠이야? 한 2, 3일 전 됐을 거예요. 3월 25일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1시쯤부터 갑자기 마블 SNS, 그러니까 마블의 소셜미디어에서 갑자기 라이브 스트리밍이 다발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 놓고서는, 의자를 하나 비추고 있어요. 크리스 햄스워스의 의자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영화 촬영하는 그 배우 의자구나라고 이제 딱 보고 있는데, 계속 그 의자만 비춰줘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다음 의자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네사 컵이 이름이 딱 나와 있어가지고, 대충 어벤져스겠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죠. 왜냐면은, 네, 크리스 햄스워스가 이제 토르고, 바네사 커비가 이제 수스톰인데, 이 둘이 같이 나오려면은 뭐 어벤져스밖에 없지 않나. 없다는, 예, 계산이 네.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 의자 수만큼 20분씩 끊어가지고 요거를 하면은 이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3명 발표하겠네요. 이러면서 이제 계산이 딱 되고, 자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전 자러 갔고. 이거 한참 오늘 하루씩, 미국 기준으로 하루 종일 하겠다. 그쵸. 미국 기준으로 하루 종일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5시간 30분 정도 했다라고 하고. 이거 뭐 한참 나오는데 몇 분씩 걸린 거예요? 이게 좀 한 거의 30분 걸렸나? 15분, 16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에 한 4명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뭐, 리액션 비디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실시간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했다고 하고, 그 5시간 내내 요것도 그 깜빡거리는, 트위터에서도 되게 시끄러웠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화 캐스트 멤버 27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맞네요. 4로 나누면 6시간 반 정도 했어야 되는데, 대충 15분 10분 정도로 나눠서 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발표된 거는 이제 저희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다 아는 뭐 판타스티포 저기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게 이제 그 20세기 복스의 엑스맨이랑 그 다음에 저기 안 나올 것 같았던 크리스 에반스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리스 에반스가 있었어요? 크리스 에반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리스트에는 없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따로 발표된 게 크리스 에반스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 로다주가 맨 마지막에 있긴 했었는데. 네, 로다주가 맨 마지막에 있었고, 크리스 에반스는 따로 그 캐스팅 됐다고 기사가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거는 결국은 이제 루머겠죠. 그러네요. 없었네. 리스트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착각했는데 없네요. 네. 하여튼 이제 뭐 크리스 햄스워스랑 그 다음에 엑스맨 요렇게 나올 것이다 까지 됐고, 여기에 없는 게 이제 그 톰 홀랜드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없었더라? 제레미 레너가 없었고. 네, 컴버배치. 베네딕트도 없었고, 제레미 레너도 없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했는데, 이제 뭐 뒤에 또 추가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헤일리 스타인펠드도 없었고, 마블스 다 빠졌고. 네. 근데 여기서 더 추가하면은 그거대로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전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요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마블이 그 스트리밍질로 장난을 하기 시작한 게 그 판타스티포 때부터 좀 시작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판타스티포 하면서 뭐 우주선 발사한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한 1시간 정도 뭐 그 휴스턴에서 우주선 발사하듯이 그 다큐멘터리 찍듯이 이거를 방송을 했어요. 1시간 동안 뭐 우주선 준비하고 뭐 이제 뭐 대기하고 뭐 이러는데, 한 시간 딱 준비하고 발사한다고 카운트다운 막 하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발사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하고 한 20분 정도 늦췄나? 그래가지고 또 늦췄다가 그거 다 떨어질 쯤에 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바로 영상 끊기더니 그냥 그 현장에서 막 박수치고 막 배우들 나와가지고 관객들한테 인사하는 장면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식들이 장난을 안 해. 그랬는데, 이번에도 사실 아니나 다를까 또 그 긴 시간 동안 영상 틀어놓고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는 이 짓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스 사이클에 약간,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뉴스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못마땅하죠. 결국에는 이거 뭐 보도자료로 뿌리면 될 일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요 의자를 발표함으로써 뭐 다른 방식의 마케팅은 다 갖다 버린 거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일단은 마케팅적인 불만은 이쯤으로 해두고요. 그리고 조금 웃긴 거는 지금 썬더볼츠 개봉한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 마블에서는 썬더볼츠에서 센트리가 나온다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아니, 나온다고는 했죠. 언급은 했는데 아직 센트리 모습을 밝히지도 않고 뭐 누가 센트리인지도 안 알려주고, 이제 마블의 공식적인 그거는 스탠스는 그건데, 네. 그 배우 의자를 그냥 거기다가 같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루이스 풀만을 거기다 네. 놨죠. 너희들 이거 뭐 공식적으로는 안 밝히기로 한 거 아니었냐라는 빈정거림이 있기는 한데, 뭐 그것도 뭐 마케팅이야, 마케팅. 아유 참. 네. 뭐 엑스맨 끌어오는 거는 저는 스파이더맨 때랑 마찬가지로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절박하다. 참으로 절박하다. 사실 저는 그 멀티버스를 그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지 그때처럼 좀 살짝 보여주는 그 정도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그냥 끝까지 가겠다인 거잖아요, 사실. 예. 근데 뭐 보니까 저도 안 봤어서 몰랐는데 더 마블스 쿠키 영상 엑스맨이 나왔었다고 돼 있긴 하네요. 저걸 거예요. 엑스맨 잠깐 나오긴 했죠. 스펙트럼이 넘어가가지고 쿠키에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미즈마블 캐릭터 드라마에 또 이제 옛날 엑스맨 배경음악을 깔아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돼? 화제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걸 차라리 끌어올 거면은 차라리 그냥 엑스맨 자체적으로 좀 밑밥을 깔고 시작하던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요 폭스 요거를 들고 오는 거는 사실 그냥 그 노웨이 홈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팬들은 좋아하겠으나 굳이 이제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심지어 패트릭 스튜어트는 제비어 교수로 벌써 2번 죽지 않았나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죽고 4번이라던데요? 로건에서 죽었고, 로건, 엑스맨 그러네. 3에서도 죽었고요. 엑스맨 3에서도 죽었고, 로건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죽었니? 거기서도 죽었고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죽었고요. 또 어디서 죽었죠? 아마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에서도 죽는 장면이 나왔나? 아니요, 거기서 안 나왔어요. 4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4번? 내가 잘못 생각했나? 4번이 아니라 3번이었나? 뭐 하여튼 이제 4번째 죽일 거냐고 약간 그런 비아냥이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리스트를 보면은 대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지? 라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좀. 아니, 사실은 데드풀과 울버린도 솔직히 애초에 그 난장판을 노리는 영화니까 그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부터 그런 걔는 지금 서사라는 게 사실은 데드풀이 생쇼하는 게 사실 서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코미디가 아니라 진지하게 이런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왜? 굳이. 그쵸. 굳이 왜? 가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 모르겠어요. 엑스맨을 데리고 올 거면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왜 옛날 오리지널 캐스팅을 데리고 오느냐. 맥어보이나 제니퍼 로렌스나 마이클 패스턴 좀 약간, 물론 과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과거 시점 사람들이긴 하지만, 왜 사실 요즘 이제 마블 보는 이제 시청자랍시다. 주 관객층이 더 익숙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왜, 완전 옛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예,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물론 다크 피닉스를 워낙 어지간하게 건하게 말아드셔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니죠. 어지간히
뭐, 그렇긴 했겠죠. 예.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모르겠네요. 뭐 영화를 두 개로 또 나눌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영화 두 개로 나누는 건 확정이고요. 그 6편이 뭐죠? 둠스데이 다음에 그 인피니티 워로, 아니, 시크릿 워야, 시크릿 워로, 시크릿 예. 워로 쪼개겠다라고 이제 했고, 일단 저는 로버트 다우니를 데리고 오는 것부터가 불만이었기 때문에, 네, 자꾸 삽으로 더 깊이 파고 있어가지고, 저는 잘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싶습니다. 그 얘기는 있었어요. 사실 판타스틱4 자체도 조금 다른 차원의 엄청난 과거 얘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뭐, 어떻게 그 영화에서 어거지로 어떻게 현대로 끌고 오겠죠? 뭐, 네. 저 차원 점프 뭐 이런 거를 뭐 어떻게든 하든지 약간 그게 있겠죠? 예. 네. 아마 거기에 이어서 똑같이 더 그 설정의 일부로 이제 엑스맨에 더 끌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 더 하면은 아마 또 더 옛날 캐릭터들 데리고 올 거고, 그만큼 이제 마블 쪽에서는 더 이상 자기네 다른 동력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그쵸. 좀 좋지 않게 봅니다. 예. 그쵸. 뭐, 뭔가 좀 새로운, 그쵸. 이게 절박하다고 좀 느낄 수 있는 게 계속 이제 과거파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계속 보이니까 아무래도 좀, 참, 어렵네. 여기서 뭐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게 이렇게 발표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이름들 짜자자자자 해갖고 뭐 하는 거는 좋은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투자 받기에 좋아요. 투자 받기에 진짜. 뭐, 근데, 걔네들 뭐 투자 걱정을 할 게 있어요? 뭐 어차피 디즈니가 다 해주는데? 그냥 제 얘기는 이제 뭐 이렇게 했으면은 폼은 내기 좋다. 그러니까 폼 내기 좋고, 이제 열광하게 만들긴 좋은 거죠. 팬들 열광하게 만들긴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뜯어보면은 이걸 가지고 대체 어떻게 내용을 이끌 거지? 뭐, 하다 못해. 진짜로 저 엔드게임 마냥 3시간이라고 해도 저 180분이잖아요? 180분을 27명이 나눠서 하려면 인당 6.7분인데, 6분 40초네, 6분 40초. 이제 또 우다다다 나오는 장면 해야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네. 사실, 뭐, 저희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러저러.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그쵸? 참, 그러네요. 이제 영화가, 이게 지금, 내년이죠? 맞나? 내년 맞을 거예요. 벌써 내년이야? 그러게요. 뭐, 내년이면 지금 제작해야 되네. 저는 아직도 이게 되게 먼 미래 같았거든요? 근데, 아니네. 먼 미래가 아니었구나, 이게. 사실 참. 지금 제가 봤을 땐 조금 늦었다 싶기는 해요. 이제 와서 네. 이거를 이러고 촬영을 이게 나우인 프로덕션이니까 촬영을 이제야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컨셉 아트 유출된 것부터가 조금 크기는 한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이미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일부가 유출된 거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의 특성상 촬영하다 또 딴 걸로 엎고 방향을 틀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년 5월인가 그럴 거예요. 4월 말 5월 초 이럴 건데, 이제 빨리 찍어야죠. 그쵸. 얼른 찍어서 치워야지. 그리고 이 얘기 또 안 했구나. 저, 로키가 있는데, 제가 사실 로키 시즌2를 못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코멘트를 할 게 없는데, 이것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 로키도 이제 여기서 좀 인기가 많은 캐릭터다 보니까, 이것도 좀 어거지로 뭘 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로키는 나올 법해요. 뭐 하여튼 네 한번 모르겠다 나는 진짜 모르겠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 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재밌는 거긴 한데 약간 재밌는 거보단 걱정이 앞서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게 그쵸. 문제인 건데 좀 저는 하긴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벌써 6년 됐구나 벌써 나온 지가.
슬슬 그래 뭐 팀워브 어벤져스 영화가 한 번쯤 또 나올 때가 되기는 됐는데 그동안 이제 좀 갈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계속. 네, 그쵸. 예, 물론 거기에는 여러 사정들도 있었지만 뭐 조너던 메이저스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참 네. 과연 이거를 그걸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그거는 뭐 이제 지켜봐야겠죠. 네, 고깃집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그 다음은 저희 그 옛날에 페블이라는 저 스마트워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근데 이게 얼마나 옛날이냐면 애플워치가 나오기 전 얘기예요. 애플워치가 나오기도 전에 이 페블이라는 스마트워치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때 하다가 결국은 뭐 애플워치한테 밀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밀려서 이제 먼저 핏빗의 인수가 됐었고 근데 그 핏빗이 나중에 구글의 인수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페블 관련 이제 자산들 그런 이제 OS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이 다 구글한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페블을 그때 창업했던 이제 에릭 미치코프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작년에 그 비퍼 사태의 주인공이십니다. 왜냐면 그 비퍼를, 또 다른 비퍼의 창업자였거든요. 창업자였고, 이제 그 비퍼는 오토매틱에 팔렸죠. 오토매틱이었죠? 오토매틱에 팔리고, 자기는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또다시 뭔가 새로운 걸 또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페블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구글 쪽에다가 OS를 오픈 소스로 공개할 생각 없냐. 어차피 니네들 이거 갖고 뭐 하는 거 없잖아. 맞는 말이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이거에 콜을 해서 오픈 소스로 페블 OS를 뿌렸습니다. 그 소스 코드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스마트워치, 페블의 그 페블을 이제 정신적으로 계승을 하는 새로운 스마트워치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이 소식이 나온 게 1월, 12월? 작년 12월, 1월? 그때쯤이었거든요. CES 즈음에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막 그러기 시작할 테니까 좀 오래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바로, 지금 예약 페이지가 떴고요. 이름을 이제 코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페블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여전히 구글에 있기 때문에, 페블이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고, 이름을 이제 회사 이름이 코어 디바이스라는 곳이고, 지금 이제 두 종의 스마트워치를 발표를 했어요. 둘 다 이제 옛날 페블이랑 거의 디자인이 거의 판박입니다. 진짜로 똑같아요. 금형 그대로 쓰는 것 같아. 금형은 구글에서 그거 딴지 안 거나? 모르겠는데. 네, 진짜로 옛날 거 진짜 파형 그대로 쓰는 것 같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코어 2 듀오고요. CPU 아니에요? CPU? 진짜, 이 사람이 어지간히 공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이런 공돌이 개그 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아재 개그죠. 공돌이 아재 개그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코어 2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코어 타임 2예요, 이건 또. 코어 타임 2예요? 헷갈려, 씨. 코어 타임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하고요. 이제 둘의 차이점은 이제 코어 2 듀오는 일반 흑백 디스플레이 옛날 페블처럼 이제 흑백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어 타임 2는 이름 헷갈려. 코어 타임 2는 이제 컬러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게 단 것 같아요. 차이가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심박수. 심박수가 이쪽에 그렇구나. 심박수가 이쪽에만 있고요. 그리고 코어 2 듀오는 이제 프레임이 폴리카보네이트고 그다음에 코어 타임 2는 메탈을 쓴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케이스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가격이 일단 코어 2 듀오는 $150거든요. 지금 현재 미쳐 돌아가는 환율 기준으로 22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어 타임 2가 225불인데 이거는 지금 33만 원 정도입니다. 가격이 나쁘지 않죠. 애플워치가 시리즈 10이 66만 원이거든요. 물론 SE를 사면 좀 더 싸게 시작할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이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드는 게, 이제 그동안 이제 블루투스 기술이 발전을 한 덕분에, 배터리가 무려 30일이 간답니다. 심박수를 재면서 30일을 간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어 튜 듀오에 그 뭐지 수면 추적 기능이 있다는데 심박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면 추적 기능을 하는 거지? 뭐 알아서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미치코브스키랑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 일부러 너무 많은 기능을 추가하진 않았고 일부러 그 약간 그 옛날 그 패블의 그 느낌과 디자인과 그 기능의 미니멀한 기능에 더 충실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뭐 그렇게 기능을 많이 넣으려고 하면 이제 애플에서 iOS에 이제 온갖 제한을 걸어놔서 그거에 대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 맞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EU가 뭐 iOS한테 뭐 이걸 열으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까먹고 노트에 안 넣어서 그건 다음에 다룰게요. 이거를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이거를 이게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뉴스를 잘 못 봐요. 진짜. 뭐 하여튼 이거 아니네. 제가 이거는 저 나중에 넣어놓도록 하고 하여튼 그래서 뭐 일부러 좀 그런 것도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지켜봐야겠죠. 이거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직도 그 패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인스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아직도 패브를 쓰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하드웨어 지원도 이게 패블이 그때 이제 핏빛이 인수되면서 바로 서비스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얘도 온라인 컴포넌트가 있었는데 이제 서비스 중단이 되면서 그 온라인 컴포넌트가 죄다 이제 그 서비스를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아마 그 소스 이제 거기서 이제 패블에서 일했던 엔지니어들 몇 명이 그거를 포크해갖고 뭐 어떻게 서비스가 돌아가게끔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나 봐요. 이제 그걸로 버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이거 하면서 좀 기대를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뭐 그 기존 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 이 새로운 뭐 OS로 업데이트 패스를 주려나 아니면은 다 새로 사러 가려나. 근데 뭐 사양이 비슷해서 아닌가? 내부 사양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사용자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기능이랄 게 별로 없는데 사실 특히 이제 PPC랑 구글에 인수되고 나서는 더더욱 그럴 텐데 그거를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이게 근데 또 약간 애플워치랑 좀 다른 타겟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 애플워치에서 애플워치랑 같은 그런 스마트워치에서 그런 이제 애플워치나 뭐 그런 갤럭시워치 같은 그런 기능들을 뺀 것들을 빼면은 저는 사실 솔직히 패브를 사는 것보다 뭐 그런 G샥 이런 걸 살 것 같거든요. 뭐 블루투스 요즘 G샥도 블루투스 됩니다. 블루투스로 핸드폰에 연결해 갖고요. 시간도 이제 시간 정보를 이제 핸드폰에서 받아오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어차피 스마트폰은 기지국이랑 연결돼 있어서 늘 이제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싱크를 왜냐하면 쿼츠 시계가 물론 기계식 시계보다 오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긴 하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 15초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기계식 시계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에서 +6인가? 하루에 이제 그런 -4에서 6초 정도 오차가 나야 이제 뭐 크로노미터 인정을 받거든요. 이제 시간 굉장히 오차 별로 안 난다라는 인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6초면은 한 달에 얼마입니까? 3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여전히 이제 쿼츠가 뭐 한 달에 15초면은 엄청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오차는 오차니까. 그래서 요즘 막 전파로도 보정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G샥 같은 거 요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아예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이제 보정을 받거든요. 그런 거를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좀 이게 패블이라는 그 제품 자체가 애플워치가 없었던 때는 말이 되는 스마트워치였는지도 몰라요. 뭐 그냥 간단하게 알림만 표시하고 걸음 수 추적해주고 이런 정도의 용도로는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설 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그동안 시간이 흘렀잖아요? 2025년인데, 뭐 10년이 흘렀는데, 그러고 나서,
과연 지금은 그렇게 설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매니아층만 사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폰, 소형 아이폰을 찾는 분들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진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어 2? 코어 2까지는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고, 3부터는 좀 안 사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2를 쓰시던 분들이, 3 내달라, 4 내달라. 이제 한 몇 년 하고 있으면은, 안 팔릴 것 같은데 하면서 내주지 않을까. 네, 그 정도입니다. 처음에 보고 관심은 갔거든요. 근데 당장 이걸 보고 제 팔에 차여져 있는 애플워치, 지금 제가 시리즈 5거든요. 근데 얘 쓰는 거 봐도 굳이 페블까지 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일단 제가 하는 운동 트래킹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애플워치로 충분하고, 오히려 페블로 내려가면은 더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다양한 스마트워치에 절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끊고 내려간다면 진짜 그냥 손목시계를 사시는 게 낫지, 스마트워치 이거 페블을 코어를 산다고 해서 조금 이게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오픈 소스가 되면서 이제 OS 업데이트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이 새롭지만 별로 새롭지 않은 이거를 출시하는 데만 집중을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아니면은 그거 해도 괜찮겠네요. 그냥 지금 시계 브랜드들에서 알림 시스템이나 이런 것만 따가가지고 자기네 시계다 심는 정도? 그쵸. 좀, 네. 그렇죠. 솔직히 재밌는 전개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이제 요즘 이제 애플워치를 위시로 하는 건 스마트워치 기능들이 뭔가 너무 많아서 나는 좀 더 미니멀한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일반 손목시계가 있는데 계속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다음 소식은요. 이거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카드 애플페이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제가 국민카드에서 공식 발표한 건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애플페이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애플페이 특화 체크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소개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이제 원래 이게 그 일부 공개 있잖아요. 일부 공개 상태를 주면은 URL을 받은 사람들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홍보대행사랑 이제 국민카드 간에 이제 피드백 받고 이럴 용도로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신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링크가 모종의 이유로 털렸습니다. 사실 털리면 안 되는데, 털렸어요. 결론적으로. 털려서, 그 링크가 노출이 됐고, 일단은 국민카드 쪽에서 급하게 이제 내렸죠, 영상을. 불공개로 돌렸든지 이런 식으로 돌렸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이미 그걸 떠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영상 받을 수 있는 거는 되게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미 아마 좀 이 홍보대 행사가 좀 수습을 하려고 이제 내려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 이거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DM이 그런 홍보대 행사 쪽에서 DM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내려줄 수 없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 온다고 하는데, 아마 어디서 좀 뒤져보시면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아직 안 내려간 게 뭔가 아카이브가 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일단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국민카드 애플페이 지원하는 건 사실상 확정이고요. 지금 이 외에도 지금 신한카드가 아마 준비하고 있다, 라는, 그게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요, 누군가가 애플페이, 이제 신한카드 앱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애플페이를 등록을 하는 이제 딥링크를 누가, 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아무한테나 이제 누구든 이제 그 화면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제 아내 폰으로도 해봤습니다. 저는 신한카드가 없는데 이제 아내가 신한카드가 있어갖고
실제로 되더라고요. 그랬고 카드 등록에서 이제 에러가 나는데 이제 카드 등록 페이지가 유출이 된 거, 어떻게 보면 유출이 된 거죠, 그게. 근데, 예,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며칠 전에는 티머니도 지금 뭐 관련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애플 백엔드 서버에 이제 그 티머니 관련 뭐 코드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뭐, 뭔가 준비가 확실히 뭔가 착착착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애플페이 관련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이제 뭔가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예. 전용 상품? 뭐, 이쪽은 전용 상품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확실히 좀 프로모션, 이제 아마 이거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확실히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뭐, 진짜로 빠르면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유출 얘기했는데, 당장 다음날에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우리 저 편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공식됐고 막. 지금 떴을 수도 있어요. 우린 모르 사이에. 뭐 그쵸. 이미 저 엠바고 걸고 이미 다 보도자료 나갔을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아니면 빵 하고. 지금 당장 유튜브가 공개로 돌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론칭하는 데 있어서 딱 이렇게 OS 업데이트랑 같이 빡 하면은 프로모션 하기 딱 좋기는 하죠. 네. 안 그래도 지금 딴 것도 이제 많으니까 하는 김에 약간 한꺼번에 하면은 좋기는 한데, 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네. 애플페이 뭔가 확실히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소식은, 닌텐도 스위치, 이제 스위치2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 주에 스위치2 다이렉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치는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닌텐도가 스위치에 관련 새로운 기능을 발표를 했어요. 바로, 버추얼 게임 카드라는 소식인데, 기능인데, 이제 약간 재밌는 컨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왜냐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리적 게임 카드가 있고, 쓴맛 난다는, 혀를 대면 쓴맛이 난다는, 걔가 있고, 이제 디지털로, 이제 닌텐도 e샵 같은 데서 다운받은 게임들이 있죠. 디지털 게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디지털 게임들을 이제 좀 게임 카드처럼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시스템을 결국은 이제 그 시스템을 바꾼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게임을 이제 OS 상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닌텐도 e샵으로 게임을 사면은 이제 그냥 디지털 게임이 그냥 저장이 됐죠. 이제 스위치 안에. 근데 이거를 이제 버추얼 게임 카드 형식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원래 만약에 스위치가 여러 대면은 메인 스위치를 하나를 등록을 하면 그 메인 스위치는 인터넷 접속이 없어도 이제 디지털 게임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원래 메인 스위치가 아니면은 무조건 인터넷 연결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 게임을 실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을 바꿔서 이제 이 버추얼 게임 카드를 내가 만약에 집에는 스위치 올레드가 있고 거치 형태로 있고 내가 밖에서는 스위치 라이트로 게임을 한다고 치면은 내가 오늘 이제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 게임을 하고 KTX든 비행기 안에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스위치 라이트 그러면 난 스위치 라이트를 들고 가고 이제 스위치 라이트에 이 게임을 넣어 갈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메인 스위치에서 버추얼 게임 카드를 이 스위치 올레드에서 스위치 이제 라이트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옮겨서 이제 비행기나 이런 데서 그런 이제 인터넷 연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게임을 즐기면 되고요. 그래서 같은 계정 내에서는 최대 2대 스위치에서 이렇게 버추얼 게임 카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온라인 중에 이제 가족 멤버십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멤버십이 아마 최대 6명인가 그럴 건데 그 가족 멤버십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게임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이제 버추얼 게임 카드를 이제 이 사람한테 빌려줄래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 된대요. 빌려주려면. 그래서 같은 아마 이게 왜냐면 게임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게임을 빌려줄래라고 하면은 이제 버추얼 게임 카드를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게임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2주 동안 게임 대여가 가능하고요. 2주가 끝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 원래 주인의 스위치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반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한다는데, 그리고 이 기능은 당연히 스위치 하이 호환을 지원하는 스위치 2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마 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스위치에서 이제 스위치 2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거라고 해서 뭐 디지털 게임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 뭐 예를 들면은 닌텐도가 만약에 e샵에 스위치에 대한 e샵 지원을 종료를 하면 뭐 당연히 스위치 2가 이제 스위치 하위 호환을 하니까 뭐 그럴 일은 당분간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 종료를 하게 되면 이제 게임을 더 이상 못 다운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먼 미래에 이제 옛날 게임들을 보존하고 싶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디지털 게임의 또 다른 문제점이 이제 이런 빌려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말들도 있었고, 뭐 중고 거래도 못한다. 이거는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지만, 뭐 하여튼 대표적인 그런 거죠. 빌려주지를 못한다가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나름 재밌게 해결을 했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솔직히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게 사실 여태까지 메인 스위치와 메인 스위치가 아닌 거에 뭐 그런 디지털 게임을 실행하려면 뭐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이런 시스템 이런 거 뭐 IT 이런 거 잘 모르면 사실 이거 되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거잖아요. 차라리 이 각각의 게임이 가상의 게임 카드예요. 이러면서 이게 그 게임 카드가 그냥 디지털로 가상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시스템이 됐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재밌는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스위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PS5나 엑박은 그렇게 두 대의 엑박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못 빌려준다. 아마 그럼 다른 방식으로 빌려줘야겠죠. 뭐 그냥 친구 사이 뭐 이런 걸로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닌텐도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밌게 이 기능을 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닌텐도가 사실 이런 뭐 게임 뭐 이런 디지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런 게이머들에게 굉장히 좀 호전적인 약간 정책들도 많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만회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긍정적이긴 하죠. 근데 다만 이제 스토어 닫힐 게 걱정이라서. 그쵸. 그게 제일 네. 큰 문제. 약간 이제 좀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이렇게 사실 이게 인터넷 서버가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사실 로컬을 굉장히 의존적인 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e샵이 폐쇄되고 나서도 이 기능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긴 합니다만, 기대는 기대이긴. 네. 근데 그들은 닌텐도다.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것 같진 않긴 합니다. 네, 맞아요. 닌텐도는 닌텐도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네.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닌텐도가 이번 주에 다이렉트를 한 번 더 했어요, 딴 걸로. 이제 게임. 이거 거기서 발표한 거예요, 이거를. 아, 같이 발표했어요. 이번에. 같이 했구나. 네네. 네. 뭐 요번에 뭐가 나온다 그랬더라, 게임 중에? 슈퍼 리듬 천국인가? 그거 나온다 네. 그랬던 것 같고. 메트로이드 나오고. 네, 이게 약간 이제 스위치 황혼의 라인업이, 근데 물론 상관은 없죠. 어차피 스위치 2에서 다 돌아가니까. 사실은 상관없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저거 하나 더 발표한 게 닌텐도 투데이인가? 네, 뉴스에 그게 있는데. 네, 뉴스에 하나 나온 거. 우리나라에서 안 나온답니다. 네. 뭐 그렇게 한데 그래도 조금 뭐 공식 만화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앱에서 처음으로 한 게 그걸 발표했어요. 젤다의 젤다의 전설 실사 영화. 맞다. 실사판. 네. 실사판 영화의 이제 개봉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2027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투데이 이거 봤을 때는 얘네도 이제 게임기만 하려는 게 아닌 게 아닌가. 좀 더 IP를 여러 군데로 확장하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기능인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스위치 2가 어떻게 나오냐 이 문제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그 닌텐도 관련 소식 또 하나 뭐였냐면, 닌텐도 스위치 2 체험에 이제 응모 링크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5월 31일부터 6월 1일인가 이렇고요. 네. 이 킨텍스에서. 예, 킨텍스에서 열리고요. 네. 응모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해야죠. 근데 뭐, 6월 1일까지 체험회를 한다는 것은, 스위치 2의 출시는 아마 그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네, 이번 주가, 저한테 이런 이유로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AI 소식이 좀 있는데,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그래도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예, 먼저 네. 이거부터 하죠. 예. 아까 저희가 그 얘기, AI로 영화 예고편 만든다라고 했는데, 더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긴 하죠. GPT-4.5가 업데이트를 해서 드디어 이제, 챗GPT에서 사용하던 달리를 갖다 버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이에요? 네네. 제가 봤을 때 디퓨전 모델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네, 이제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 곧잘 만들어줘요. 심지어는, 원하는 레퍼런스 그림을 주면서, 옷차림을 바꿔라, 아니면은 인물을 바꿔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제가 테스트로 친구 할아버지가 주먹 쥐는 짤에다가 고양이 합성해가지고 고양이로 바꿔라 했더니 이제 주먹까지 고양이로 바꿔주는 아주 멋진 기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제일 관심 있어 할 만한, 얼마 전,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걸 피너츠화 시키는 거를 좀 많이. 네, 예, 저도 하더라고요. 하나 해봤죠. 예. 네네. 그 피너츠화, 그게 조금 화제가 된 다음에 바로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디퓨전 기반이어가지고, 이미지는 먼저 만들어져요. 요청하면 만들어지는데, 이게 출력될 때 보면은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나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아마 그 단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검열을 하는 것 같아요. 검열을 해서 이게 이제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쏘고, 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테스트를, 이게 이제 왜 이게 고양이 짤이 이게 왜 됐냐면은, 처음에 제가 이거를 슈퍼마리오나 이런 거 미키마우스로 했다가 중간에 이제 딱 얼굴 나오는 시점에서 잘리더라고요. 딱 그림은 이미 다 뿌옇게 처리돼서 밑에 이제 한 줄 한 줄 나오다가 이제 마리오 얼굴이 다 그려지는 시점에서 얘가 딱 중단에 때리더라고요. 중간 생성하는 과정 중에 이제 검열을 때리는구나. 네, 이제 이거를 출력해주는 과정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제 딱 하는데, 이렇게 동물 사진 넣으면은 그냥 잘 바꿔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제가 된 이후로 이제 피너츠 스타일이 유행했듯 또 언제나 그렇듯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라 라고 해갖고 막 사람들이 오만 걸 다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누군가가 우리 보고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지 말라고 지브리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라고 이제 또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그 내용 증명조차도 AI로 생성한 거였고, 지브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단 지브리는 가만히 뒀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걸 반대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문제고요. 물론 미야자키 하야오 자체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멸망의 징조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볼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지금 뉴스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불만을 표했다 이런 거는 다 가짜 뉴스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샘 알트만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GPU가 녹고 있다. 그래서 이제 레이트 리밋을 슬슬 걸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루 만에 얘기를 했고요. 행복한 비명이라 합시다. 네, 행복한 비명이죠. 네, 이제 이미지 제한을 걸면 유료 회원이 늘어날 거야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제 그렇겠죠.
그리고 일단 요걸로 생성한 이미지는 또 그 챗GPT의 소라로 들고 가면은 이걸 또 영상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다. 참, 네. 참. 그래도 뭐 이것저것 스타일 적용해보고 테스트하기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를 하는 사용자들보다는 사실 이제 만약에 그 저작권의 그걸 철퇴를 받는 거는 결국은 또 오픈AI 아니겠어요? 그 스타일을 어디서 학습해왔니라고 물으면 이제 저희는 스티브 디비전에 다운받았는데요 정도가 되겠죠 아마도. 그럼 이제 또 그럼 스테이블 디퓨전에 다치라는 건가요 이제? 뭐 하여튼 이 저작권 얘기가 나오는 김에 예 계속해 주시죠. 그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샘 알트먼이 그 도널드 트럼프한테 저희 AI 특별법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제 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규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AI 특별법 하면 이제 AI를 규제해주세요가 돼야 되는데, AI를 무차별적으로 풀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건데, 그거예요. 이제 요거를 살짝 경쟁의 관점에서 이제 시각을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산 AI에게 밀리지 않으려면은, 그 저작권법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중국은 이미 무시하고 있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계속 여기 얘네가 우리 고소하고 이러고 있는데, AI는 공정 이용으로 허락을 해줘라. 라고 이제 요걸 이제 트럼프한테 7월에 특별법을 발효해달라고. 왜 7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첫 재판 판결이 그때 나나? 하여튼 7월까지는 요거를 승인을 만들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마침 또 중국에서 그 딥시크라고 이제 좋은 친구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봐라. 딥시크, 이거 그냥 막 자기네가 우리 데이터도 다 갖다 쓰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공했는데, 우리도 카피라이트 신경 쓰고 이러면은 더 이상 더 좋은 거 못 만든다. 중국에다가 AI 밀릴 셈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가 되려면은, 네, 카피라이트를 무시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미 지금 오픈AI는 소송이 꽤 많이 걸려있는 상태여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때문에 현재 학습을 못 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무시하고 다 긁은 다음에 이제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그 질러놓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죠. 사과라는 거보다 허락을 구한다고 보다는. 네. 지금 요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기존 데이터에서 요거를 빼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얘네가 학습한 거를 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새로 학습을 시켜야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근데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기존에 있는 지식을 빼내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트럼프한테 요청을 하면서 아마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저거 했던 이유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딥시크한테 이기고 지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업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거 빼는 문제가 더 클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 AI에 대해 그 특별히 예외를 적용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맞춤형 발언이긴 하죠. 이거 안 하면 중국한테 진다. 그쵸. 트럼프 볶는다기보다는 조련하게 좋은. 그쵸. 아는 곳을 잘 긁었죠, 뭐. 예, 조련하는, 이제, 팀쿡도 팀쿡인데, 지금 샘 알트먼도 보면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어요. 트럼프를 어디를 살짝 이제 건드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얻는지 팀쿡이 이런 걸 되게 잘했잖아요.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그랬었는데, 약간 알트먼도 좀 그런 속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제일 못하는 게 이제 마크 zuckerberg고 제일 못해. 그런 거 잘 못해요, 걔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괜히 비호감만 들고 있지. 그런 거의 포인트는 이제 원래 그 사람들을 건들지 않으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저커버거는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이거는 약간 고깃집이랑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스타워즈 드라마 안도르의 이제 시즌2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 안도르의 쇼러너인 토니 길로이가 원래 이게 안도르 각본을 원래 다 공개하겠다라는 그게 있었나 봐요. 원래 그걸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AI가 이걸 보고 학습을 할까봐 라는 이유로 각본을 원래 공개하려고 그랬었는데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약간 이게 다 연결되는 소식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팽팽하게 이제 좀 대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얼트먼이 트럼프를 살살 잘 긁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할지가 참 그런데, 예. 뭐 하여튼 그런 소식이었고요. 뭐 딱히 뭐 할 말이 있나? 뭐가 또 할 얘기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여기에 이어져서 이제 오히려 이 AI 특별법인이 뭐니 했던 게 진짜 실현화된다면 지금 대응이 맞기는 하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점점 이렇게 비공개 이런 걸로 갈 테고, 얘네들은 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뭐 이제 옛날에 메타 토렌트 돌렸던 거 사건이 그런 거 마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챗GPT 앱 같은 거 이제 깔 거잖아요. 컴퓨터나 앱에. 이제 당신의 개인화된 챗GPT를 사용하세요 하면서 이제 저걸 다 긁어간다? 이게 아마 그게 이제 최후의 머시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 마지막 소식으로, 그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애플이 이번 주에 iOS 18.4를 공개를 이제 정식 배포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애플이 정말 열심히 푸시할 기능은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지원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내용은 바로 나의 찾기가 지원이 된다는 그게 훨씬 클 것 같은데, 네, 애플은 열심히 어떻게든 애플 인텔리전스를 푸시를 하겠죠. 사실 저는 쓰고 있었거든요. 베타 언제부터 쓰고 있었니? 베타 1부터 썼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일단은 지금 나의 찾기는 완전히 작동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나의 찾기의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뭐 예를 들어 에어태그가 달려있던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 치면은 이 에어태그가 지나가는 사람의 아이폰이랑 이제 통신을 해요. 블루투스로. 나 여기 있어요라고 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이폰이 익명화된 정보를 이제 애플 서버에 올려요. 이 위치 정보를 올리고 이제 이 애플 서버에서 이 위치 정보를 가진 이 에어태그랑 매칭되는 사용자한테 이제 정보를 보내는 거죠. 뭐 당신의 지갑 여기서 발견되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당연히 베타 쓰는 사람들만 이제 18.4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당연히.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기능 다 동작을 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에어팟을 두고 집을 나오면은 님 에어팟 두고 나왔어가 나와요. 떠요. 그럼 저는 이제 급하게 들어가서 에어팟 챙기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에어태그랑 이제 에어팟 같은 경우 이제 애플 기기, 그러니까 뭐 케이스 안에서 이제 그거 관련 지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이제 애플 기기들, 뭐 애플 워치든 뭐 아이패드든 맥북이든 다 이제 다 자신의 위치를 다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친구랑 이제 위치 공유도 가능합니다. 뭐 친구 혹은 뭐 자기 가족 멤버랑의 위치 공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일단은 그게 그렇게가 단데,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은, 이미 잃어버린 에어팟을 딴 사람이 주워간 거를 찾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엄청난,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이제 나이 찾기 액세서리가 아직은 많이 당연히 없었는데 이제 이 관련 액세서리 관련 시장이 이제 갑자기 확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좀 나이 찾기 관련 랑 같이 쓰면 좋은 액세서리들 이런 거 추천 기사를 준비 중인데 제가 일단 선정한 것들은 다 외국계 제품들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제품만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 노매드라는 곳에서 나온 이제 나이 찾기를 지원하는 이제 카드가 있어요. 되게 카드형 트래커인데 이제 이거는 카드 지갑에 찔러 넣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얘가 무선 충전으로 충전이 됩니다. 얘가 배터리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놓으면 되고 하다못해 맥세이프 이게 워낙 가벼우니까 이게 사실 모든 무선 충전기는 살짝의 전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가벼우니까 그냥 맥세이프 위에 올리면 그냥 붙어 있어요. 그 약한 전자기를 이용해서 붙어 있고요. 그래서 충전해갖고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이제 그 맥세이프 지갑에다가 이제 그 트래킹 기능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 옛날에 제가 이제 독일에 이파 출장을 갔을 때, 그때 봤던 제품 중 하나인데, 이제 충전기에다가, 나이 찾기 그걸 넣은 거예요. 그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왜 충전기에다 넣으셨죠?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보통 이제 여행을 가면은 충전기를 가방에다 넣지 않냐. 그러니까, 이 충전기가 그 가방의 에어태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여행용 충전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케이 말은 되네. 어차피 왜냐면 충전기를 들고 다니진 않으니까요. 웬만해서는 다 배터리 거기 안에다 넣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재밌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지만 애플의 정식 맥세이프 카드 지갑 있잖아요. 걔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 제품부터는 이제 Find My 나이 찾기 기능이 지원이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기능을 지원을 하고 하여튼 재밌는 제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좀 몇 가지 좀 추려서 이제 기사를 올리긴 할 건데 예, 재밌는 제품들 많으니까 한번 예. 그리고 일단은 에어팟 찾는 거, 그다음에 에어태그가 정말 쓸모가 많아질 거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예. 티점님은 이걸로 뭘 좀 추적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가족 위치 확인하는 게 되니까 그게 일단 쓸 것 같고 사실 핸드폰에 놓고 다니질 않아가지고 핸드폰보다는 에어팟이 제일 그쵸. 에어팟이 제일 클 것 같고 찾는다면 아마 지갑 같은 데다가 이제 소형 지갑 같은 데다가 지원되는 거 있으면은 하나 살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요즘 그냥 계속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만 써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케이지에다가 에어태그를 넣는 그거를 만든 거예요. 진짜 있어요. 이것도 있는 제품인데. 잠깐만요. 그래서 카메라 고가 장비잖아요, 사실. 그래서 카메라만 없어지더라도 그 케이지 안에 에어태그로 숨어놨기 때문에 그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떻게 돼 있는 방식이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영상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이제 카메라 케이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케이지 옆에다가 이제 붙이는 에어태그 어태치먼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이제 밑에 삼각대 이런 거 마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마운트 거기에다가 이 플레이트 하나를 달고 그 플레이트 안에다가 에어태그를 숨기는 거예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어요, 아주.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스크랩 해놔야지. 나중에 저 기사 쓸 때 좀 참고 좀 하게. 하여튼,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제품들 많이 나올 것 같고, 사실 에어태그라는 게 되게 작기 때문에, 또 이제, 그리고 이게 애플이 이 액세서리 프로토콜을 공개해놔서, 다른 액세서리 업체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까 카드 형태의 에어태그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또 뭐 있었냐, 충전기에다가 에어태그 기능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니까, 재밌는 제품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FC. 아직 똑같던데요. 알림 요약은 이제 꽤 잘합니다.
아닌가? 또 어. 이상한 거 해요? 나는 네. 아직 그런 이상한 건 못 봤는데. 저 뭐야, 얼마 전에 뭐 있었는데, 리디북스였나? 프로모션 메시지가 왔어요. 뭐, 어떤 거, 뭐야, 오늘 마감, 100% 포인트백, 이런 거? 이 멘트를 그대로 그냥 갖다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100% 달성, 이렇게 해가지고 느낌표 써 있어서, 얘 뭘 달성했다는 거야? 게임도 아니고, 이러고 봤더니, 저기, 100% 그 프로모션? 그러니까 포인트백을 100% 해준다,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예. 예, 시리 관련된, 예. 일단은, 이거는 이거대로 지켜보도록 하죠. 참, 뭐랄까, 네, 그러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꽤 잘 채웠네. 나쁘지 않았군. 쿠더캐스트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구독.me /캐스트 /225 든가요? 225든가? 24야? 25야? 25야. 헷갈려. 25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또 정리해 놓으니까, 또 궁금하신 기사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WDC가 발표가 됐죠. 6월 9일에서 13일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또 저희 늘 WDC 함께 해주시는 김정님을 또 모셔야겠죠. 아직 연락 안 드렸는데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할 일이고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들어오신 청취자분과 청취자분들 가족들, 그리고 시스타면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발족 되시는 분들까지 저희 또 이제 또 환절기가 굉장히 요즘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따뜻하게 지내시고, 근데 내일은 또 따뜻해진대요. 하여튼 왔다 갔다 해서 벚꽃을 볼 수 이러다 벚꽃 다 지겠어요. 보기도 전에. 하여튼 네. 저희 동네는 벚꽃 나무가 잔뜩 있는데 하나만 폈어요. 걔가 볕이 잘 들었나 보다. 그러면 네, 걔만 해를 잘 받아서 그러는. 걔만 잘 받고 나머지 하나도 못 받은 느낌. 네. 하여튼 네, 이제 또 봄입니다. 봄. 요즘 기상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얼마 못 가는데요, 봄이. 그러니까 얼마 못 가는 봄 마음껏 만끽하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포스쇼 할 게 딱히 없나? 요즘 영화도 재밌는 거 없는 거 같고, 폭삭 속았수다. 예, 이름이 자꾸. 이거를, 진짜. 하여튼, 그 인스타, 이제 화제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인스타에, 클립이 엄청 떠요. 전 안 봤는데 내용을 다 봤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요. 안 봤는데 내용을 근데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저랑 맞는 취향이긴 아니긴 한데, 근데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내가 보면은 진짜 슬퍼하겠구나.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스포일러입니다.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이미 안 보는 사람도 다 스포 당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모르고 계시면 안 보는 것도. 예. 근데 일단은, 근데 드라마는 되게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봐도.